자, 이번 시간은 제4장 등기 절차 강론. 자, 등기 절차 강론에서는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는 그 형식에 따라서 형식에 따른 분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효력에 따른 분류.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형식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는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형식에 따른 분류하고 효력에 따른 분류를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교재 이제 몇 페이지를 쭉 펴보시냐면 내용에 따른 분류 쭉 넘어가서 385페이지 그 형식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자, 등기는 이 형식에 따라서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보냐면 형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등기. 자, 주등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등기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독립된 번호를 사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주등기. 그 독립된 번호라고 하는 것은 1, 2, 3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주등기고요.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랬죠.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다가 가지 번호를 붙여서 주등기에 이렇게 가지 번호를 붙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이유는 주등기하고 동일한 무엇?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이제 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등기를 무엇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등기를 연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기등기 순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지난번에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설명해 드렸었는데 보통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다 이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로 갈 수밖에 없죠. 처음으로 등기부에 딱 올리는 거잖아. 개설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할 것은 없고요.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데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이 되죠.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이때는 형식이 바로 무엇이다? 부기등기다 이겁니다. 또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등기니까 소유권의 저당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주등기로 가는 것이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처분 제한하는 거, 가압류 가처분 이러한 것들은 주등기로 갈 것이고요. 뭐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특약 등기들 있죠. 특약, 약정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등기더라?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이거의 대표적인 것이 환매 특약. 자, 환매 특약의 등기는
부기등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불분할의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도 부기등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등기로 간다? 부기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이제 주등기와 뭐를 구분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로 이렇게 가서 내용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이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내용에 따른 것은 변경등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변경등기, 경정등기, 그 다음에 말소등기, 그 다음에 멸실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회복등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회복등기는 말소회복등기죠. 말소회복등기인데, 요 회복등기부터 보면은 전부를 회복할 때는 형식이 뭐다?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일부를 회복할 때는 무엇이다? 부기등기고요. 멸실등기는 언제나 뭐다? 멸실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소등기도 언제나 무엇이다?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변경등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표제부, 하나는 표제부를 무엇할 수 있다? 표제부를 변경하는 것은, 표제부는 우리가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했잖아. 사실의 등기는 언제나 무엇이다? 주등기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표제부를 변경하는 것도 역시 주등기가 되는 거고요. 갑굴고 사항란을 변경할 때도 이제 두 가지 사항란 변경도 두 개로 나눠지죠.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무엇으로 나눠져요?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얘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 언제나 부기등기로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이 권리의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해관계인이 전혀 없으면 부기등기로 가고,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만약에 그자의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가는 것이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무엇이다? 주등기더라 이겁니다. 말소등기는 언제나 이제 주등기로 가는 거고요. 멸실등기도 언제나 무엇이다? 주등기다 이겁니다. 뭐 앞에 부분은 설명 안 했지만 멸실등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1월 이내에 해야 되는 신청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를 게을리했을 때는 건물에 대해서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는 1월 이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의 의무가 없는 거고요. 자, 말소등기는 공동이긴 한데 단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촉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따라서 자발적으로 말소된 것은 회복을 할 수가 없죠.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를 딱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로 넘어와서요. 효력에 따른 분류에서는 종국등기가 있고 무엇이냐면은 종국등기와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는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는,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고,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는데, 가등기는 이전할 수 있거든요. 가등기 이전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이전 등기는 무엇이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를 이용을 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냐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췄을 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대지권의 등기는 표제부에다 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이다?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가 되면 그 뒤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대지권인 그 뒤에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예요. 이 대지권인 취지 등기는 주등기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만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주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다만 건물만의 취지 등기.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건물만의 취지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 해당하는 구에다가 부기등기로 이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쭉 정리를 해서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순서대로 막 외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교재 385페이지에 주등기의 13번은 안 보셔도 돼요. 예고등기는 지금 삭제됐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질 않을 거니까 13번은 지워서 보시고요. 385페이지 부기등기 쪽에 보시면은 13번 우리 앞에서 했던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부기등기를 내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 실행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전세도 역시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기타 다음 페이지 기타 보시면 주등기와 동일 순위 또는 연장선상이기 때문에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직권 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또한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기 위해서는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순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환매권 이전은 우리가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죠. 이것을 무엇하기 위한 이전하는 것은 부기의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기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절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가등기가 나오죠. 자, 가등기는 시험에 많게는 2문제, 진짜 많게는 막 3문제씩 나올 만큼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등기예요. 가등기 쪽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가등기 대상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88페이지에 본등기 하는 부분들, 그 부분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밑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인데, 자 5번에 보시면 요거네요. 전부를 무엇할 때? 전부를 회복한다고 하죠.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더라 이겁니다. 1번은 요 내용이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고요. 2번은 약정이고요. 3번은 지상권 이전이고요. 그죠? 4번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고 5번은 요 내용이죠. 전부니까 보다 주등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제 가등기 다시 볼게요.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 대상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정의. 가등기란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물건 및 임차권의 물건 및 임차권의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청구권을 보전하고 청구권을
보전을 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란다? 이것을 가등기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청구권을 보존한 이게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즉 가등기 대상이냐? 가등기 대상이 아니냐는 결과적으로 이 청구권과 관련되어 있어요. 대상 볼게요. 보존이라든지 보존 등기라든지 처분 제한의 등기는 얘는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처분 제한의 등기는 촉탁이니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가등기를 붙일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청구권은 언제만 존재를 해요? 청구권은 공동 신청인 경우에만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청구권은 설정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변경이라든지 말소 등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무엇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또한 이 청구권이 시기부하고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의 가등기 대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이 무엇일 때는 종기부, 민법에서 다 공부하는 내용들이죠. 종기부라든지 해제 조건부의 경우에는 소멸하니까 가등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이 청구권에 대해서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무엇인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정도가 대표적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몇 가지를 쭉 보시면은 가등기에 가등기가 허용된다라는 거죠. 가등기에 가등기가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의 가등기도 허용된다 이겁니다. 가등기에 가등기도 허용이 되고 이중의 가등기도 허용이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딱 해놨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2번 해가지고 2번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B 앞으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해도요.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3번에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C도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무엇 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도 가등기가 있고 여기도 가등기가 있더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중의 가등기라고 표현하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또한 요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간다 이거죠. 3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무엇 할 수 있다?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D 앞으로.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D도 그 이전 등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뭐를 할 수 있어요? 또 가등기를 할 수 있더라 여기도. 여기도 가등기고 여기도 가등기. 이걸 가등기에 가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연결하게 되면 가등기를 이렇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하는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 가처분의 등기를 얘는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본등기는 처분행위가 아니잖아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무엇하는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X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를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신청 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등기는 A하고 B하고 어떻게 A하고
B가 둘이 원칙적으로 공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공동. 그 여기 얘가 가등기 의무, 매도인이니까 가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얘는 가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가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단독이니까 누가 하는 거? B가 하는 거죠.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단독으로 할 수 있냐면은 가등기 의무자 A가 되겠죠. 그림상에서 가등기 의무자 A가 뭐를 써줬어요? 승낙서를 써주면은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법원에 가가지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급받아가지고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또한 가등기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법원의 무엇에 따라서도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 그리고 가등기일 때 첨부서면 보세요. 검인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등기 때는 검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본등기 시에는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가등기 당시에는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본등기 할 때는 제출하고요. 토지거래 허가는 가등기 때 받아야 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가등기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니까 본등기 때는 안 받아도 되고요. 가등기 때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라면 그 정도. 그 다음에 실행은 어디 가서 해요? 가등기 임시적으로 하는데 가등기는 어디에다 한다? 해당하는 구에 하는 겁니다. 해당하는 구에 하는데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부기등기로도 할 수 있어요. 해당 구에 하느냐, 주등기로 할 수 있느냐,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느냐는 본등기의 여부에 따라서 본등기를 갑구에다 하면 가등기도 갑구에, 이 본등기를 을구에 하면 가등기도 을구에,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를 부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등기의 효력은 뭐냐 이거죠. 가등기를 했을 때 그 효력은 본등기의 효력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물권 변동적 효력도 없고 가장 심하면 많이 나오는 추정력도 없고 대항력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럼 가등기 그 자체로는 어떤 효력?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밑에 이렇게 가등기를 했는데 이 가등기를 무엇 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B가. 아니면 B의 승낙서를 첨부한 누구도 B의 승낙서를 첨부한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의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가등기 말소더라 이겁니다. 얘가 B가 여기서 말하는 B는 가등기 명의인이죠. B는 가등기 명의인이다 이겁니다. 이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면 인감을 첨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소유권이 아니라면 인감은 첨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가등기에 기한 이제 무엇을 해요? 본등기라더라 이겁니다. 얘가 이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후에 무엇을 해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는 본등기 당시에도 뭐가 된다?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C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얘는 본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의 의무자는 될 수가 없어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가등기를 했는데 A가 사망할 수도 있고 B가 사망할 수도 있고 둘 다 사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도 이를 적용하더라 이겁니다. 효력을 보세요. 그럼 본등기에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얘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가등기 때 순위 몇 번? 2번. 본등기 순위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따라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즉 순위가 가등기 당시로 소급 적용되는 것이죠. 다만 물권 변동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1번, 2번 설명해 드린 거고요. 1번은 순위가 소급된다라는 거고 2번은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는 것이지 소급되지 않고요. 3번에 보시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면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하더라 이겁니다. 직권말소. 오른쪽에 기출문제 27회 때 나왔던 걸 보면은요. 옳은 것은이죠. 정지조건부.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는 시기부와 정지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종본을 첨부하면 촉탁이 아니라 단독이고요. 단독이고요. 가등기 신청 시 그 가등기로 보존하라고 한 권리를 신청서에 이거 써줘야 되고요. 4번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것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말소하는데 가등기 명의인도 단독으로 얘는 할 수 있죠. 따라서 가등기 명의인에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가등기에서 중요한 게 391페이지를 잘 보시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 대상이라고 이제 최종 점검 마무리 그쪽 한번 설명할게요. 앞에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굉장히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요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 했을 때 본등기를 했을 때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를 우리는 중간 처분의 무엇이란다?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를 중간 처분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우리가 말소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자, A가 이제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으면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딱 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해도 물권 변동적 효력 없죠. 얼마든지 이 A는 C 앞으로 무엇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요. 또 기타적으로 뭐 용의물권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담보물권인 저당권도 설정해 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가등기 이후에 뭐 이런 것이 경유됐다라든지 뭐 또는 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요. 이랬을 때가 뭐를 해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 중간에 그럼 이들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기 위한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죠. 그래서 기존에도 설명했듯이 얘네들은 다 뭐가 돼요? 다 죽는다 이겁니다. 왜? 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고 양립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는다. 누가 죽여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더라. 다만 예외적으로 살아남는 게 있어요. 그 남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무엇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의 등기라든지 뭐 가압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예외적으로 살아남더라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다. 직권말소할 수 없는 거다면은요.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이거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 앞으로 이제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종료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C 앞으로 뭐가 됐어요? 이전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용의물권 임차권이 설정이 됐다라든지 담보물권인 저당권 등기가 설정이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뭐를 해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들은 중간에 있는 거죠. 얼마든지 얘하고 어떻게 양립이 가능하잖아. 양립이 가능하니까 얘네들은 다 뭐가 돼요? 다 산다가 된다. 그 직권말소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직권말소 대상이 없다라는 것.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등기부를. 자, 1번에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를 B명의로 했단 말이야. 2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C. 3번 전세권 설정 D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뭐를 했어요?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냥 뒤로 후순위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잖아. 후순위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직권말소 대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A, B. 자,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의 무엇이다?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예요. 얼마든지 C 앞으로 소유권이 소유권 이전할 수 있고 또한 용의물권 임차권 저당권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뭐를 했다라는 거야? 본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살고 이들은 살고 이들은 무엇한다? 이들은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용의물권 임차권은 왜 죽냐?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잖아. 그림을 그리면 자 1번에서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를 비합을 했는데 2번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어. 얼마든지 얘는 가능한 거죠. 어차피 얘는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3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뭐를 했어요? 본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여기도 전세권, 여기도 전세권. 얘 양립할 수 없으니까 얘는 직권말소가 되는 거고 이 저당권은 이 전세권 등기에 후순위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직권말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죽고 다 살고 용의물권 임차권만 죽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소유권 이전을 직권말소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다 틀린 지문이에요. 용의물권하고 임차권만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등기하고 부기등기에 대한 그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효력에 따라서 종국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는데 종국등기의 효력은 우리가 1장에서 설명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 위주로 해서 설명해드렸는데 가장 등기법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